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을 지혜롭게 건너가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서 미리 물려준 재산이 때로는 자식의 자립을 망치고 내 노후까지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전하는 끝까지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지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 그리고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통장, 언제 자식들에게 물려주실 생각이신가요? 내가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애들 힘들 때 미리 줘서 기 펴고 살게 해줘야지.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75살 박 영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영감님은 3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급하게 손을 벌리자 고민 끝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그 차액을 몽땅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박 영감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공하면 반드시 더 좋은 집으로 다시 모실게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200만 원씩 하루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드릴게요. 자, 3년이 지난 지금 박 영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과연 아들의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아들의 사업은 다행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님의 통장에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용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들은 항상 바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님, 아버님 하며 살갑게 따르던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정성스레 담가준 김치통을 보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유 어머니, 냉장고 좁은데 뭘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박 영감님은 좁은 전셋집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떡을 다 줘버리니 나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구나. 자식놈이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 내가 죄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박 영감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난과 유배라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자식에게 절대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아주 깊고 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물론이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지키는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이자 방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주가 좋게야 영광과 치욕을 안다. 이 말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노년의 삶에 비추어 보면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됩니다. 내 곳간이 비어버리면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예절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착각하십니다. 부모 자식은 천륜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위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 그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집안의 질서를 잡는 지휘봉이자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봉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는 순간 가정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농담이 있지요. 재산을 죽을 때까지 안 주면 효자가 되고 아프기 전에 미리 주면 고려장이 된다. 너무 야박한 말 같나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자식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더 이상 받아낼 것이 없는 늙은 부모는 어느새 부양해야 할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를 떠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한 푼도 없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산은 자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재물 대신 정신적인 위험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산 같은 성인이 아닙니다. 보통의 우리에게는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내 명의의 집과 노후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산의 경제관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자식에게 줄 것은 고기를 잡는 법이지 잡아놓은 고기가 아니다. 잡아놓은 고기를 몽땅 줘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를 세상은 그리고 자식은 결코 이전처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공짜로 생긴 돈은 자식에게 독이 든 사과가 됩니다. 미리 준 재산이 자식을 행복하게 할까요? 다산 선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가문의 목숨처럼 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재물은 비와 같아서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지면 반드시 흙탕물이 되어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부모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모은 돈, 그 피땀 어린 돈이 자식의 손에 공짜로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의 가치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그 돈의 무게를 모릅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갑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50억대 자산가였던 김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세금 좀 아껴보겠다고 자식들에게 건물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자식들이 고마워하며 그 건물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큰아들은 이제 내 건물이다 싶으니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말아먹었습니다. 둘째 딸은 남편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싸우다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김 회장님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독약을 먹였구나. 다산 선생은 패족, 즉 망한 집안이 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벼슬길이 막혔으니 이제야말로 진짜 공부를 할 때다. 직접 밭을 갈고 땀을 흘려라. 부모의 그늘이 너무 크면 자식이라는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애들 기죽지 말라고 미리 주는 그 돈이 사실은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생존 본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산은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꽂는 것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재물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그 돈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는데 거액을 부어주면 그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릇이 깨지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배고픔을 알게 하고 결핍을 견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르친 진정한 자식 사랑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해. 안 그럴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착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불효소송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증여했는데 자식이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다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돌려받기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식과 법정에서 싸우는 늙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들이 효도 계약서를 쓰라고 권합니다. 재산을 주는 대신 매달 얼마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이를 어길 시 재산을 반환한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계약서로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척박해지지만 사람을 너무 믿으면 위험해진다. 이 말은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가족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 돈이 개입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미리 주지 않는 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는 페르나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자식도 딴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 며느리나 사위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슬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예법입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무작정 안 돼. 라고 하면 의만 상하겠죠. 다산의 지혜를 빌려 현명하게 거절하고 우아하게 늙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죽을 때까지 내 명의를 원칙으로 선포하십시오. 건강할 때 미리 유언장을 써두되 이 재산은 내가 눈 감는 날 집행된다고 못 박으십시오.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사업 자금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물고기 대신 낚싯대를 지원하십시오. 다산이 아들에게 책과 붓을 보냈듯이 사업 자금 몇 억을 툭 던져주는 대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기회나 조언을 주십시오. 정말 급할 때는 증여가 아니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차용증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돈 무서운 줄 압니다. 셋째, 비밀 주머니를 절대 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자산의 100%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나도 노후 준비하려면 빠듯하다. 병원비 모아둬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부모가 여유가 넘쳐 보이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재산을 지키고 건강하게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아프지 않고 내 돈으로 내 병원비 내는 것, 이것만큼 자식을 도와주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은 천석군의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재산은 쥐고 있을 때 빛이 나고 자식은 조금 부족하게 키울 때 강해집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부모 아닐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젊은 날 자식들을 위해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예의이자 자식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는 마지막 교육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님이 끝까지 건강하고 넉넉하게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죄책감 갖지 말고 온전히 나를 위해 쓰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